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 5주차죠. 지난 영상에서 교재 10장에 있는 jQuery 메서드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공부를 했었죠.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예제들도 살펴보면서 메서드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걔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도 한번 예제를 보면서 살펴봤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최종의 능력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는 이 노력이 좀 돼야 됩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책에 없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지려 합니다. 개발 과목을 공부할 때요, 프로그래밍을 짤 때 책에 있는 예제들을 다시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면서 공부하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장하지 않는 공부법입니다. 사실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책에 있는 예제들은 그냥 그대로 통째로 제가 영상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들고 와서 분석하고 보고 실행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구나 보고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된 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책에 없는, 그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경우라면은 평소에 하듯이, 그러면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통 수업 시간에 퀴즈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노력, 직접 작업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들을 요구를 하고, 그때 그 텀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뚫어주면서 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제 필요한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과정을 전적으로 제가 할게요. 해서 직접 제가 만들 것이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 설명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직접 해보는 노력을 제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게 아마 과제로 한 2가지 정도가 과제로 요구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서 생각과 표현을 한번 따라오면서 들어주고요. 만들게 되는 이 소스는 보고 그대로 뭐 타이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영상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소스는 미리 여기 맞죠? 제 기덥이잖아요, 그죠? 여기 jQuery에 오면은 기억나죠? 이 소스 코드 폴더 안에 여기 etc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 etc라는 폴더 안에 지금 제가 만들게 될 이 소스들은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볼 때는 이 소스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해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하고 이제 3가지 서비스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만들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제 가상해서 내가 영희공 카페를 하나 운영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 카페에는 오면은 가게 매장에 키오스크, 터치하는 스크린 있는 거 알죠? 그죠? 요즘 무인 그런 키오스크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자기 먹고 싶은 걸 주문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 먹고 싶으면 샌드위치 터치하면 되고,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 터치하면 돼. 그러면 그 메뉴가 여기에 당신이 터치했는 메뉴, 주문하게 될 메뉴는 이거야 라고 여기 등록하도록 하잔 말이야. 할 건데, 우리 가게는 아침에 파는 메뉴하고 점심때 파는 메뉴를 구분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침에는 위에 있는 메뉴만 주문이 되고, 점심 이후에는 아래 있는 메뉴만 주문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럼 그 기능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돈 벌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뭐 디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능도 심플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단계에서는 심플하게 가는 게 나을 거니까 가볍게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샌드위치 클릭하면은 클릭 여기 화면에 보여요. 나 베이글도 주문할래. 터치.
보여요. 또 베이글 하나 더 주문할래. 또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은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메뉴들이 밑에 이렇게 뜨도록 했어요. 근데 이왕 먹는 거 스파게티도 먹고 싶어 해서 터치했어요. 클릭. 그렇죠. 런치 메뉴는 12시 이후에 주문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아하, 지금은 이거 주문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가 돈 벌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서비스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봤던 서비스니까 이 정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자, 같이 생각을 따라갈게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 아톰에서 그죠? 우선 빈 페이지 하나 생성해야 되겠죠. new 파일 해서 세이브 할게요. 무슨 빈 파일을 etc 폴더에다가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뭐 어디 하면 되겠죠. 그죠? 하고 브런치라고 줄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좀 이따가 GitHub에 들어가면은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이름도 지금 제가 저장하는 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브런치 메뉴.html이라고 줄게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기본 코드를 구성하는데 그 기본 코드는 우선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보이는 HTML 파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죠? 우선 그 작업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기본 코드는 미리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 모습을 만들어주는 HTML 코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HTML 코드 잠시 보면은 뭐 H1 태그 쓰고 H2 태그 쓰고 H2 태그 써서 브런치, 런치라는 타이틀 메뉴 이렇게 구성했죠. 뭐 HTML 코드는 쉬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샌드위치, 베이글, 햄버거, 스파게티와 같은 메뉴들을 각각의 스팬 태그로 묶어 두었어요. 이 영역 구분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스팬 태그로 했고 이 스팬 태그들로 구성했을 때 잠시 화면 좀 지울까요? 했을 때 요 각 메뉴별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테두리 치고 있잖아요. 사용자가 터치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영역이 결국에는 스팬이니까 요 스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어요. CSS로. 해서 스팬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해줘라고 만들었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브런치 메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터치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거 런치 메뉴라는 걸 조금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써먹을 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팬들 중에서 샌드위치와 베이글 같이 브런치 메뉴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이름을 A로 카테고리화 시켰고 보이죠? 햄버거나 스파게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스팬들은 카테고리를 클래스 B로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나중에 클래스가 A인 것들 그러면은 브런치 쪽이고, 맞죠? 클래스가 B인 것들 그러면은, 그죠? 런치 쪽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가 봤고, 그 다음에 선택한 메뉴라는 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H2 태그로 만들어 봤고요. 요게 지금 터치할 때마다 보여야 될 이제 새로 등장할 내용이잖아요. 해서 요 부분에 사용자가 메뉴를 터치할 때마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영역으로 H4 태그를 써서 ID를 out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것들이 보여져야 될 영역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되어 있고 좀 화면 지울게요. 보다시피 처음에는 여기 아무런 내용이 안 뜰 거니까 영역만 잡아놓고 HTML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네들 좀 전에 우리가 터치하니까 여기 떴잖아요. 그죠?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그래 됐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 화면 상태에서, 이게 정적 화면 상태죠? 이 화면 상태에서 터치할 때마다 그것들이 아래쪽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실행돼야 될 부분들이니까 동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적 기능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더 간결하게 만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jQuery잖아요. 그래서 jQuery로 코딩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jQuery 코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jQuery 라이브러리를 우선 CDN 방식으로 쓰겠다고 선언해주면 되죠. 그래서 14라인에서 지금 CDN 방식으로 쓰겠다 했으니까 그 다음 아래쪽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jQuery 코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한번 맞춰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이제 여기 코딩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돼요. 그럼 jQuery 코드 스타트 할 때 우리 뭐였어요? 달러에 뭐였습니까? 도큐먼트죠. 천천히 해봅시다. 도큐먼트 점 뭐였죠? ready. 스펠링이 틀리면은 나중에 에러 쓰면 또 수정해야 됩니다. 펑션 해서 뭐였죠? 요렇게 그렇죠.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함수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 안에 구성되면 되죠. 이게 뒤에 왜 점이 왜 찍혔을까요? 지울게요. 그렇죠. 요게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찍고 글자 좀 키울까요? 예, 그렇죠. 요게 jQuery 코드의 기본 코드잖아요. 알다시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용자가 하면 좀 볼까요? 얘네들을 터치할 때마다 그것들이 이 밑에 뜨도록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터치할 때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공통적인 특성이 뭐였죠? 예, 맞아요. 스팬 태그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뽑아내야 될 선택자는 스팬을 가지고 사용자가 클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면 된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코드 넣을게요. 뭐라고? 달러에. 맞습니까? 선택자 이름이 뭐라고? 스팬이라는 태그가 뭐 될 때? 클릭될 때. 요렇게. 지금 요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심결에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데 대상 선택자를 지정하고 걔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주길 원하는지 아래쪽 코드에 써주면 되는데 요때 스팬을 클릭하면 요런 걸 우리가 보통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벤트라 부르고 요 이벤트를 표현하는 코드 중에서 누를 때를 의미하는 것이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교재 다음 파트에서 책에서는 공식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설명과 관계없이 필요해서 계속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책에 서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공부를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서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이미 그것들을 써먹게 되면서 이미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클릭이 필요했기 때문에 몇 번 써먹었었죠. 지금도 써먹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공부 방식을 굳이 뭐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등장할 때 바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뭐예요? 스팬이라는 놈이 클릭되면은 할 일을 써줄게. 뭐였죠? 펑션.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함수는 콜백 함수죠. 왜요? 굳이 이름으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저 타이밍이 되면은 바로 실행하도록 클릭이라는 맞습니까? 여기 같으면은 클릭이라는 타이밍이 되면 바로 실행하면 되니까 함수 이름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이름을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아래쪽에 이렇게 또 넣어주면 되죠. 맞죠? 자,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넣어볼까요? 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되죠. 선택했는 것이 생각 좀 해볼까요? 선택했는 것이 아침이면 넣어주면 되고 점심이면 안 넣어주면 되죠.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시간대를 우선 찾아내가지고 그 시간대가 아침인지 맞아요? 점심 이후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 우선 시간을 좀 뽑아내야 되네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하나 쓸게요. 시간 정보를 뽑아내는 객체가 있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 못했으면 이제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데이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요 객체를 이용하면은 현재 날짜 시간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맞습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뽑아낸 것을 x라는 변수로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if 이제 판별해 봅시다. 뭐를요? 지금 저 사용자가 선택했는 뭐예요? 스팬 얘죠. 사용자가 선택했는 이 스팬이 아침 시간대의 스팬인지 오후 시간대의 스팬인지 따라서 맞춰주면 되죠. 자, 가볼게요. 조금 표현을 해놔놓고 다시 생각할까요? 그러면은 자, 요 안에다가 지금 선택했는 스팬이 무엇인지, 그죠? this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미할 때 this라고 하면 쓴다고 소개했었어요. 이 스팬들 중에서 현재 사용자가 선택했는 스팬이 그대로 여기서 다시 표현할 때는 this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기 함수 안에서는. 그래서 이 this가 맞아요? 점 찍을게요. A 쪽에 클래스 A 쪽이 끝인지 클래스 B 쪽이 끝인지 그게 브런치냐
맞죠? 여기 아래쪽에. 요 스팬 태그가 클래스 A 쪽인지 클래스 B 쪽인지를 가지고 아침 타임인지 점심 타임인지 구분할 수 있죠. 해서 얘가 is 코드 이래 됩니다. 클래스가 뭐예요? 요건 id죠. 클래스 뭐라 해요? 점 찍죠. 아침 타임이면 클래스 뭐예요? A죠. 맞습니까? 클래스 A라면은 맞아요? 클래스 A라면은 지금 현재 얘가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이 브런치 쪽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라면은 대신에 뭐가 같이 일치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저 위에서 뽑아낸 시간 정보 누가 가지고 있어요? X가 가지고 있죠. X가 가지고 있는 날짜 시간 정보 중에서 현재 아침이냐 점심이냐는 뭐만 뽑아내면 됩니까? 맞아요. get 배웠죠? hour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요, 여기에서 날짜와 시간 정보 중에서 시만, X가 가지고 있는 중에 시만 뽑아냅니다. 10시 50분이면 10시만 뽑아내고, 12시 40분이면 12시만 뽑아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침인지 점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해서 얘가 뽑아낸 것이 12시 이전인지, 이게 브런치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뿌려주면 되죠. 그 선택해낸 메뉴를 여기다 뿌려주면 되죠. 맞아요? 뿌려주려고 그럽니다. 자, 뿌려주기 위해서는 자,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사용자가 얘 하나만 선택하고 끝내면 바로 뿌려주면 되는데 또 딴 거 또 선택할 수 있죠. 그럼 계속 모아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칠까요? 뭘 합칠까요? 요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잠시만요. 어떻게 가면 되죠? 문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다가, 문자를 하나 만들게요. 문자열을. 자, sum이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빈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 sum이라는 문자열이 맞습니까? 기존 sum이라는 문자열에다가 이번에 사용자가 선택한 맞아요?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A라면 그때 선택했는 이 글자만 뽑아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고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jQuery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클릭했는 것의 HTML 값 여기 볼까요? 잠시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스팬 태그를 선택했으면 무슨 글자가 지금 메뉴로 넘어가면 돼요? 샌드위치. 이 스팬 태그를 선택했다면 뭐가 넘어가면 돼요? 예, 베이글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HTML에 있는 내용만 뽑아내는 게 뭐였죠? 텍스트였죠.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요거요. HTML이 요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서 HTML에 있는 값만 뽑아내는 것이 텍스트. 아니야, 난 HTML 통째로 다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html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요것만 뽑아가 지금 가져오면 되니까 .text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A를 선택했었고 카테고리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고 현재 시간이 12시 이전이라면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A를 선택했는데 12시 이전이 아니야. 12시 이후야. 그러면은 브런치 메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정상적인 경우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뭐가 고려돼야 됩니까? 맞아요. else가 고려돼야 되겠죠. 해서 else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처럼 우리 뭐 있었어요? 야, 너 지금 A 메뉴 선택했는데 그렇죠? 브런치 쪽에 카테고리 메뉴 선택했는데 지금 12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너 선택 못해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브런치 메뉴는 언제 선택한다고요? 오전에 선택, 12시 이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보통 이 세미콜론을 요즘 생략해도 이제 용서가 되는데 엄밀하게 하면 이 문장의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요게 요 if문 안에서 구성되어야 될 역할 같네요. 그러면은 얘는 당겨 올릴게요. 이렇게. 자, 당겨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 더 고려되는 게 뭐예요? 지금 뭘 선택했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클릭했는 것이 스팸 태그들 중에서 클릭했는 이 this가 뭐인 경우예요? A인 경우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럼 뭐 고려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제 B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되죠. if가 A인 경우라면은 그 반대의 경우, B인 경우는 뭐라 쓰면 돼요? else에서 얘를 고려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갈게요. 그렇다면은 else. 이런 생각들이 이제 표현이 좀 자연스럽게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가야 되는데, 뭐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같이 생각을 따라오면 됩니다. else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마찬가지겠죠. A인 경우에 대해서 12시 이전이면은 출력해주고 아니면은 에러 처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B인 경우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시간대가 12시 이후인 경우에 정상 처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처리해주면 되죠. 그럼 얘 좀 빌려 쓰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 좀 빌려 쓸게요. 얘 좀 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얘 좀 빌려올까요? 빌려올게요. 어떻게 빌려올까요? 자, 봅시다. if 좀 뭐라 하면 돼요? x.get hours 맞죠? 이번엔 뽑아낸 시간이 12시 이후이면 여기 위에 것이 12시 이전만 고려했으니까 위에 거는 12시 이후를 고려할게요. 자, 12 맞아요? 그렇다면은 할 일을 써주면 되겠죠. 한 줄을 할 일이 한 줄이니까 굳이 이거 필요 없네요. 그죠? 뭐라 써주면 돼요. 이 코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코드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카피 뜰게요. 해서 컨트롤 V 해서 12시 이후가 맞다면은 그죠? 이 A가 아닌 경우는 B일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12시 이후가 맞다면은 그때 12시 이후에 선택했는 이 텍스트 메뉴 값을 그대로 같이 여기 넣어주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12시 브런치 메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뭐라고요? 여기다가 런치 메뉴는 몇 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12시 이후에만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할 일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닫아줄까요?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스팸 태그가 클릭되면은 맞아요? 그때 그 스팸 태그가 A를 클릭했는지 그렇지 않고 B를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할 일을 구분해 줬고 그 출력할 문장은 썸에다가 담아놨어요. 그 스팸 클릭이 될 때마다 그렇죠? 얘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맞습니까? 그 일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찍어주면 됩니까? 그죠? 아래쪽에 찍어주면 되죠. 아래쪽에 다 담아놨으면은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찍어주는 것을 해봅시다. 자, 우선 갈로 영역은 다 맞나요? 스팸 태그가 클릭했을 때 할 일이 여기까지면은 여기에서 문장의 끝 얘를 닫아줘야 되겠네. 가져 올라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맞죠? 그렇죠? 요 스팸 클릭했을 때 할 일에 대한 코드 구성은 다 끝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출력할 일 맞아요? 어디에다 출력하면 되죠? 여기에 출력해야 되죠. 선택했는 것들이 클릭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이것들이 텍스트로만 구성됐으면은 그걸 우리가 여기에 찍어주기로 했죠. 아웃에 찍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달러에 뭐라고? 아이디가 이름이 뭐였죠? 뭐 선택자 여러 개 쓸 수 있네요. 지금 유일한 선택자가 H4로 해도 할 수도 있고, 그죠? H4의 자리에 찍으라 할 수도 있고, 아이디가 아웃인 자리에 찍으라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선택자는 뭐 유일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다 아웃이라는 표현 다시 할게요. 아웃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리에다가 찍으라 할게요. HTML 값을 찍는 걸 텍스트로 하죠. 뽑아놓은 것도 텍스트지만은 찍을 때는 요 뒤에다가 대상을 써주면 되죠. 찍을 내용 누가 지금 모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썸이 가지고 있죠. 계속 합쳐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썸이 가지고 있는 거 찍어줘 하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문장의 끝에는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찍고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이쪽에는 할 일 없으니까 땡겨 올리면 되겠죠. 자, 코드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코드링을 했는지. 스팬, 이 메뉴들이 전부 스팬 태그로 되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스팬을 클릭할 때마다, 그죠? 그 클릭된 것이 A쪽 카테고리에 있는 거 됐는지, 그렇지 않고 B쪽 카테고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A쪽 카테고리가 되었다면은 12시 이전인지, 시간대가 맞으니까 그때는 메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받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면은, B쪽 카테고리가 되었다면은, 대신에 12시 이후인지 시간대가, 그럼 정상이니까 마찬가지로 메뉴들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else 처리해주고 둘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팬이 클릭될 때마다 요 일을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 메뉴를 출력해주면 되죠. 맞지? 네. 여기까지가 스팬 클릭했을 때의 카테고리 갈로안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에러 하나 있네요. 뭐, 바로 생각해보면, 보이는 에러가 있다, 그죠? 뭐예요? 얘죠. 얘 좀 문제 있네요. 왜요? 얘는 지금, 선택했는 메뉴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계속 누적시킬 거죠. 계속 붙여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클릭할 때마다, 이것들이 스팬이잖아. 얘네들이 스팬이잖아. 그쵸? 스팬 클릭할 때마다 이거 실행될 건데, 그때마다 썸은 다시 공란 처리되는. 그럼 초기화돼 버려. 그럼 기존에 붙여놓은 것들,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메뉴 클릭할 때마다 기존 메뉴들은 다 다시 초기화돼 보니까 지워져 버려. 문제 있겠네요. 그쵸? 문제 있을 거예요. 한번, 진짜 그런 거 한번 돌려볼까요? 우선 돌려보고 문제 있다는 걸 알고 뭐 해결할까요? 자,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Shift B.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이제 새로 고침 됐죠. 실행되었습니다. 자, 클릭해 봅시다. 샌드위치, 클릭, 베이글, 클릭. 에러 있는가 봐요. 지금 안 먹네요. 잠깐 에러 좀 찾아볼게요. 검사 모드로 가서 콘솔 해볼게요. 에러 있네요. 16 라인 봅시다. 잠시 화면 좀 키울게요. 16 라인에, 이 부분에 에러네요. 찾았다, 그죠? 뭐죠? 도큐먼트 점인데, 점이 빠졌네요. 맞죠, 여기? 제가 코딩 잘못했네요. document 점 ready 이래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저장할게요. 컨트롤 S. 콘솔 장 닫아버리고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 자, 샌드위치 클릭. 되네요, 그죠? 베이글 클릭. 지워지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 스팬 태그를 클릭할 때마다, 그쵸? 클릭할 때마다 썸은 새로 리셋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메뉴를 가지고 있는 누적이 된 것이 클릭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지워져 버려. 그럼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선택했는 메뉴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붙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붙고 또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고 하면 얘가 리셋되면 안 되잖아요, 초기화. 그럼 클릭할 때마다 리셋을 해야 되니까 얘를 빼줘야 된다, 바깥쪽으로. 그쵸? 그러면은 해결되겠네요. 맞네요. 그죠? 그럼 제가 미안하다. 컨트롤 X 잘라내고요. 너는 한 번만 문서가 만들어질 때 컨트롤 V 초기화되면 돼. 그렇죠? 초기화되면 되고, 위치 좀 옮길게요. 되면 되고, 그 이후로는 초기화될 필요가 없어. 그 이후로는 스팬 태그가 클릭될 때마다, 얘네들 메뉴들이 클릭될 때마다 그냥 네가 가지고 있던 것에다가 계속 붙여줘.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볼까요? 컨트롤 S 다시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 샌드위치 클릭. 베이글 클릭. 되죠? 샌드위치 클릭. 베이글 클릭. 되네요. 띄어쓰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좀 이따 할게요. 햄버거 클릭. 오후니까 지금은 안 돼. 스파게티 클릭. 오후니까 지금은 안 돼. 그죠? 이 코드를 오후에 돌리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때는 오후니까 아래 것이 될 것이고 위에 메뉴들이 막힐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럼 그건 뭐 지금 여기 보다시피 프로그램 코드에서 시간대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지금 좀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 그죠? 띄어쓰기 하려고 하면 요 뒤에다가 띄어써줘라고 넣어주면 된다, 그죠? 해서 다음 메뉴를 찍기 전에 문자열로 공란 1개 정도는 좀 넣어라 해주면 되겠죠. 다음 메뉴 찍기 전에 공란 1개 정도는 넣어라 해주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저장해 볼까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할게요. 자, 샌드위치, 베이글. 샌드위치, 베이글. 맞잖아요. 생각보다 이 코드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이 코드 쳐다보면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안 해본 코드라서 조금 배웠지만은, 기억이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 좀 낯선 코드들의 형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생각의 구조는 뻔해요. 메뉴를 클릭하면은 아침이냐, 점심이냐에 따라가지고 메뉴들을 받아주는 코드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출력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다시 코드 분석해 보고요. 올바르게 공부하는 태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넣어가지고 문제를 확장시켜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음료가 있어요. 그죠? 음료는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료는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클릭하면 받아주도록 한번 추가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배웠던 코드를 테스트하고 덮지 말고, 그죠? 그렇다면은 난 여기에다가 새로 살을 하나 더 붙여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도전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게 좀 그런 태도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이와 같은 화면입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잠시 한번 데모부터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굳이 자기소개서라는 말을 전부 붙였는데, 하여튼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다가 가령, 안녕하세요라고 썼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렇게. 예,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성 완료했어요. 클릭하면은, 방금 작성했던 글이 자동으로 여기에 뜨면서 작성창은 사라져요. 작성 마쳤다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작성창 같은 걸 우리 폼이라고 그러는데, 폼이 동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글자색을 내가 파란색으로 해줘 해요. 바뀌어요. 글자 크기를 40으로 해줘 해요. 바뀌어요. 우리 이런 거 다른 데서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작성하기 누르면 또 입력창이 또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jQuery 코딩 중이다 이렇게요. 했어요. 또 완료 눌러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전의 내용 지워지고 다시 뜨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런 드롭다운 메뉴죠. HTML에서는 셀렉트 태그로 구성하는 건데, 이런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보여지는 화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은 그 모양이 색깔과 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력 폼을 필요하면은 등장시키고, 그죠? 필요 없으면은 사라지도록 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HTML 코드를 여기다 또 한번 넣어볼까요? 자, new 파일 해서 우선 한번 빈 파일이지만은 저장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etc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append라고 저장할게요. append라고 저장하겠습니다. .html. 예,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코드를 구성할게요. 이번 코드는 이렇게 기본 구성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입력 폼, 그쵸? 요게 텍스트 에리아. 그쵸? 맞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었고, 그쵸? 버튼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글자 크기를 위해서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했고요.
했고,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가 누르게 되는 어떤 동작을 반영해야 될 기능이 이 버튼 눌렀을 때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나 또는 글자 크기를 선택했을 때 위쪽에서, 맞죠? 위쪽에서 해당되어지는 기능이 작동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이렇게요. 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on클릭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걸어 두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뭐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된다면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벤트를 거는 것은 onChange죠. 그죠? 메뉴가 바뀌었을 때 작동해야 되니까 onChange가 맞고요. 그때 움직여야 될 함수문으로 change color, change size, 그렇죠?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윗단에서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이름의 함수들로 해당되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따라가 보자고요. 따라가 보고, 자, 위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기본 코드는 구성했고요. 자바스크립트 영역 안에 jQuery 코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jQuery 코드 CD에는 구성해 두었고요. 나머지 코드는 여기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굳이 이 기능을 안 넣어도 되죠. 달러의 document 점, 맞죠? document 한번 써볼게요. 점 ready 해서 기억나죠? 그죠? jQuery 코드 구성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코딩하는 기본 방식을 얘네들이 눌려지거나 선택되면은 작동하도록 이벤트들을 함수 호출하도록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document 좀 ready가 없어도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요것을 굳이 안 넣고요. 필요한 영역에만 jQuery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볼까요? 자, 요거부터 할까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작성 완료 누르면은, 맞죠?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본문에 나타나고 작성했던 글이 그리고 버튼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게 돼야 되네요. 그래서, 요 미리 하나 설계해 두었습니다. 요렇게, 작성했던 거를 버튼 누르면 요 본문에 뜨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 글이 나타나야 될 영역을 미리 하나 준비해 두었어요. 그죠? idx라는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위에 올라갈게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펑션 하나 만듭시다. 자바스크립트 코딩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 버튼 누르면은 누구 호출하도록 했어요? 버튼 누르면은 테스트라는 함수 호출하도록 만들어 두었죠.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되겠다. 그쵸? 되면 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에 작성했던 글, 텍스트 에리아에, 맞습니까? 텍스트 에리아에 작성했던 글들이 그대로 어디에 보여지면 됩니까? 여기에 나오면 되죠. X란 영역에. 맞죠? 텍스트 에리아에서 작성했던 글들이 그대로 이 영역에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시키면 되죠. 그걸 어떻게 시켜요? 18라인에 영역 이름이 X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jQuery를 코딩할게요. 자, jQuery로 저기 아래 어딘가에 id가 뭐인? X라는 애가 있는데, 맞죠? 있는데 거기에 HTML 값을 바꾸어줘. 텍스트 값을 바꾸어줘 해도 돼요. 텍스트 값을 바꾸어줘. 뭘로 바꾸어줘? 달러에 어디에 입력됐던 값이죠? 여기 입력됐던 거. 그죠? 텍스트 에리아에서 입력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요 화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저기 HTML의 텍스트 에리아라고 되어 있는 태그 영역에 입력되었던 값 기억납니까? 맞죠? 요렇게 쓰죠. value 그죠? 이게 jQuery 코드 스타일이잖아요. jQuery 코드 스타일. 그렇죠? 그럼 요렇게 되는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저장하고 컨트롤 S 저장하고 이제 바뀐 코드를 이제 실행시키도록 컨트롤 Shift B 했어요.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실행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왼쪽에 만들고 있는 이 코드가 지금 실행되는 겁니다. 작성 완료. 보이죠? 뜨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볼까요? 텍스트 에리아에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텍스트 에리아에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게 요 코드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HTML로 글자 진하게 해줘 하면 우리가 B 태그 쓰면 돼요. 이렇게 B 태그 슬러시 B 하면은 글자 진하게 돼요. 이게 HTML 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가 했어요. 작성 완료. 그렇죠? 안 되네. 그냥 그대로 뭐가 돼요? 태그가 보이고 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진하게 되길 원했는데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코드 통째로 그죠?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HTML입니다. 돌려볼까요? 그죠? 작성 완료. 그죠? 새로 고침하고요. 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B 됐어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B 해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슬러시 B 했어요. 작성 완료. 맞죠? 이해가세요? 이제는 HTML 코드 통째로를 그대로 그죠? 받아와서 HTML 코드로 이식되도록 해달라는 게 .html인 겁니다. 그냥 그것을 텍스트 형태로 그냥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구분하면 되겠죠, 이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 입력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텍스트 박스는 그죠? 작성 완료를 누르면은 그 글자가 여기에 보여지는 대신에 이 텍스트 박스는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사라졌었잖아요. 그럼 사라지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없어지라고 하면 돼요? 맞아요. 야, 너 사라져 하면 돼요. 사라질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의 내용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책에 확인해 보세요. empty였고요. 그죠? 요 내용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HTML 통째로 사라지도록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remove였어요. 그 코드 써주면 됩니다. 코드 통째로 사라지도록 할 거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누가 사라지라고? 달러예요. 저기 밑에 이름이 뭐라 되어 있는 애? 텍스트 에리아 라고 되어 있는 HTML 영역을 통째로 지워줘. remove. 확인해 볼까요? Ctrl S 새로 고침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B 태그하고 HTML까지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슬러시 B 했어요. 그러면은 진하게 보이겠죠? 완료. 맞죠? 그리고 누가 사라졌어요? 텍스트 에리아 입력 상자 사라졌잖아요. 그게 remove인 겁니다. 그렇죠? 됐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사라져야 돼요? 작성 완료도 사라져야 되겠네요. 야, 입력 상자도 없는데 작성 완료도 있는 거 자체도 이상하다. 얘도 사라져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좀 전에 텍스트 에리아 지우는 것이 텍스트 에리아 리무브였으면은 인풋 태그 지우도록 하면 되죠. 리무브 하면 되죠. 근데 만약 여기 인풋 태그가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또 인풋이라는 태그가 있으면 같이 사라질 거니까 우선 확인해야 되고요. 없으면 얘만 삭제할 수 있어요. 있으면은 인풋들 중에서 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여기 아이디 하나 넣어가지고 하든지 선택자를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지금은 이 아래쪽에 인풋 태그 더 이상 없잖아요. 얘만 인풋이 유일하니까 태그 이름으로 선택해도 되겠다. 그죠? 문장의 끝에 자꾸 세미콜론 짓는 거를 좀 잊어버리네요. 자, 했고, 달러에 누구 하라고? 인풋. 맞죠? 인풋 중에서 그죠? 태그가 인풋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하라고? remove 하라고 해주면 되죠.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자, 새로 고침. 저장했어요. Ctrl S. 그 다음에 새로 고침. 됐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넣고 이번에는 그냥 작성 완료 눌러볼게요. 맞죠? 둘 다 사라졌잖아요. 텍스트 에리아도 사라지고 인풋도 사라진 결과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대신에 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나 이제 이 작성 안 하고 다시 작성하고 싶어 하면은 다시 작성할 수 해줘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얘 지우고 다시 입력 상자 띄워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준비돼야 된다.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그 버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대신에 새로운 버튼 하나 여기 만들어도록 등장시켜 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요 글자 뒤에서 나타나도록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버튼은 누구 뒤에 만들어지면 되는데요. 지금 글자가 출력된 것이 이 영역이잖아요. 테스트. 어디죠? 21라인에 X 영역 있죠? 요 뒤에 새로운 HTML 버튼이 구성되도록 해주면 되니까 자,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id가 밑에 보세요. 그죠? div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두 개가 뽑혀 나올 거니까 id로 뽑아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id로 뽑아내려는 겁니다. x 해서 이 영역 뒤에다가 뭐 해달라고?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해달라고. append. 앞에 추가하면 prepend. 뒤에 추가하면 append. 뭘 추가해야 돼요? 버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HTML 태그로 버튼 만드는 게 뭐예요? 그대로 코딩하면 돼요. input, 이건 HTML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input type equal. 맞아요? 뭡니까? 버튼. 맞죠? 그 다음에, 계속 코딩 할게요. 그 다음 뭐예요? value equal. 뭐죠? 작성하기라고 띄울까요? 작성하기. 그 다음에,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코드가 필요한 게 더 있는데 우선 화면 한번 보고 하죠.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S 새로 고침. 여기다가 테스트 땡땡땡 작성 완료. 맞죠? 방금 했는 코드가 요 버튼 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력했는 내용 보여주고 혹시 너 다시 작성하고 싶으면 이 버튼 눌러. 그럼 내가 또 다시 뭐 보여줄까? 뭐 보여주면 돼요? 텍스트 에리아 또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또 사라지고 이번엔 또 텍스트 에리아가 여기 또 딱 뜨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일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버튼 딱 누르면은 작성하기 버튼 누르면 지금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작성하기 버튼 딱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에리아 영역이 다시 나오도록 해주는 코드가 준비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on 클릭. 생각을 따라오다 보면은 코드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죠? 해서 뭐 할까요? 이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어주는, 맞죠? 이 텍스트 에리아, 다시 이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되잖아요. 그죠? 해서 on 클릭한 다음에 뭐 할까요? 함수 하나 만들어줄까요? make 폼을 만들어주는 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니까 make 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시 저장합니다. 컨트롤 S 저장했어요. 새로 고침. 요거 다시 만들어주는 폼 만들려는, 코드 만들려는 거다. 그죠? 땡땡땡 했어요. 작성 완료 누르니까 얘는 지워지고, 그죠? 본문만 보이잖아요. 내용만. 다시 그 입력창을 띄우도록 하려고 요 버튼 만든 거잖아요. 작성하기 클릭하면은 입력창이 떠야 된다고요. 지금 요 버튼 누르면은,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make 폼이에요. 그럼 make 폼은 뭘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어주고 입력 버튼을 또 만들어주면 되죠. 그 일을 하는 함수가 make 폼이 여기 이제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펑션. 그 다음에 뭐라고요? make 폼. 함수를 만들어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어주고 버튼을 만들어주면 돼요. 맞지? 그리고는 해놓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요 두 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HTML 코드잖아. HTML 코드를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시키려고 그래요. 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구 뒤에 만들어지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 뒤에 만들어지면 되죠. 얘가 누구였어요? 마찬가지로 X예요. 그죠? 얘 뒤에 다시 입력창이 만들어지고 버튼이 또다시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아까와 똑같이 달러에 jQuery로 이름이 뭐라 돼 있는 애? 샵에 X. 맞죠? 이 뒤에다가 append 코드 하나 만들어줘. 어떤 코드? 이 코드 만들어 달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텍스트 에리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카피 뜰게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x라는 영역 뒤에다가 append 추가하는데 요 HTML 코드를 그대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추가해줘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이렇게 카피해서 하다 보면 아까 위에서 여러분들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여우에서도 그런 일을 비슷하게 했는데 눈치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 카피하다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다시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간다 그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더블 코테이션 마크 충돌 일 나잖아요. 얘하고 짝지가 되어버리고 얘하고 짝지가 되어버리니까 영 다른 형태로 해석돼요. 물론 여기 또 있네요. 또 에라 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묶어두게 되면 나머지들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아닌 다른 걸로 함으로써 구분하도록 해줘야 돼요. 싱글로.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썼기 때문에 안쪽은 전부 뭘로 했어요? 지금 싱글로 했는 겁니다. 쫑나지 않도록 하려고. 충돌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도 바꿔줘야 돼요. 카피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더블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싱글로 바꿔야 돼요. 좀 바꿀게요. 싱글로. 80도 바꿔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알죠, 그죠? 아는 이야기 지금 너무 길게 하고 있다, 그죠? 자, 됐습니다.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찍고. 이러면은 요 텍스트 에리아 들고 오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아 작성하고 나면 작성 완료 버튼 만들어서 누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들고 와야 되겠다, 그죠? 컨트롤 C 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영역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추가하도록 해주면 되죠. 해서 달러에 어느 영역 뒤에 id가 x인 영역 뒤에 또 하나 더 추가해줘. append. 그렇죠. 뭘 추가해줘? 컨트롤 V. 그죠? 버튼 추가해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또 충돌이 일어나죠. 얘네들 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죠? 얘네들 다 해서 싱글로 좀 바꿀게요. 자, 싱글로 바꾸는 작업이 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싱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깜빡해버리면은 별거 아닌데, 그죠? 에라 떠버리면 좀 실망스럽잖아, 그죠? 됐어, 이렇게 됐어. 질문 하나 해볼게요. x 뒤에다가 추가하래요. append. x 뒤에다가 추가하래요. append. 그럼 x가 누구냐 하면 얘예요. 얘 뒤에 추가하는 거예요. 얘 뒤에. 그죠? 얘 먼저 추가해요. 그죠? 그럼 다음에 얘 추가해요. 얘는 얘 앞에 들어가요. 얘 뒤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얘 뒤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append예요. append는 뭐냐면 항상 대상했는 지정물 맨 뒤에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하면 좀 지울게요. 얘를 여기에서 얘가 먼저 추가되면은 x 뒤에 한 줄이 추가됐죠. 얘가 추가됐어요. 다시 x append 하면은 얘의 맨 뒤에가 되니까 다시 이 뒤에 또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배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럼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도록 합시다. 컨트롤 S 저장했어요. 새로 고침. 자, 테스트 땡땡땡 작성 완료. 그렇죠. 나오죠? 이제 요거 누르면은 작성하기 누르면은 화면 볼까요? 그렇죠? 작성하기 얘 누르면은 그렇죠? 누구 움직여요? 메이크 폼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 에리아와 상자가 떠야 됩니다. 그런가 볼까요? 작성하기 클릭하면은 뜨죠. 그래서 다시 원래처럼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신에 이제는 작성 완료 버튼만 있으면 되지 얘는 필요 없잖아요. 아까와 반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줘야 돼요. 맞지? 얘 이름이 아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얘가 누구예요? 작성하기 버튼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이 버튼이 사라져야 돼요. 이 버튼이 사라지도록 여기 시키면 되죠. 다음 할 일은. 이거 띄우고 얘는 사라지라고 시키면 되는데 얘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이름이 뭐라 돼요? 태그 이름으로 뽑아내면 인풋이 돼야 돼요. 근데 태그 이름으로 뽑아내려고 인풋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인풋이 있잖아요. 여기도 인풋 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은 얘만 유일하게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으로 뭐 타입의 버튼 그것도 같네요. 또 안 되겠다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다른 걸 하나 붙여주고 선택자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각해보니까 얘를 나중에 뽑아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 된 거예요. 이름 뭐로 만들까요? 뭐 C라고 붙일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저기 위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은 지워야 돼. 그게 이름이 뭐라고? C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달러에 자, 이름이 뭐로 되어 있다고? ID가 뭐라 되어 있었다고? C라 되어 있는 애가 있었어. 걔의 내용만 지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용만 지우는 게 아니고 이 HTML 코드 영역 통째로 다 지우면 돼. 그럼 얘가 저절로 사라질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HTML 영역 통째로 지우라. 내용만 지우는 게 아니고 뭐였죠? remove였죠. 맞죠? 저장해 볼까요? 새로 고침. 테스트. 점점점. 완료. 맞죠? 뜨잖아요. 이제 여기 작성하기 누르면은 얘네들 세 개가 다 움직여야 되죠. 클릭.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텍스트 에리아 보이고 버튼 보이고 리무브 해서 얘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다 했다, 그죠? 이 부분은 제대로 잘 움직이도록 했네요. 근데 이 글자가 빨간색으로 글자 크게 보이도록 해주면 되죠. 이제 그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서 만들어 놨어요. 셀렉트 태그에 있는 게 드롭다운 메뉴이고,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또는 다른 색으로 바꾸면은 그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onChange라고 걸고 함수 이름을 뭘로 줬죠? change color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자, 요건 당겨 올리고요. 요 밑에다가 다른 함수 하나 더 만들면 되죠. 펑션. 이름이 뭐로 만들어져야 되더라고? change color로 만들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이 change color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change color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각부터 해봅시다. 정리.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글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정해줘야 되죠. 여기 있죠. 출력되는 영역이. ID가 뭐인 영역? X 영역. 거기에 색상을 여기에서 선택했는 컬러로 바꿔주면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지웠다가, 그죠?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얘를 여기에서 선택했는 메뉴로 바꿔주면 되죠. 맞습니까? 이제 그거 10kg 코딩 할게요. 자, 우선 선택자. 어디에 있는 거? ID가 X란 영역에. 미안합니다. ID가 X란 영역. 똑같죠?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디자인을 바꾸려고 그래요.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바꾸는 게 CSS였나요? 바꾸면 되죠. 거기에서 글자색을 바꾸려고 그래요. 컬러죠. 어떻게 바꾸려고요? 콤마 찍고 가르쳐 주면 되죠. 여기에 쓰여지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용자가 여기서 선택했는 것 중에 한 색깔을 얘가 가르쳐 주면 돼요. 맞죠? 사용자가 선택했는 색깔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잠시 한번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글자 좀 줄일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바뀌어야 될 색깔은 사용자가 이 부분에서 선택했는 색상들 중에 하나를 주면 되죠. 빨간색을 선택했으면 레드라고 주면 되고 파란색을 선택했으면 블루라고 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라고 할 때 셀렉트 태그 중에 옵션 하나 주라 하면은 곤란해요. 왜냐면 여기 또 셀렉트 태그에 또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자를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저는 이쪽 위에 셀렉트는 ID 영역 이름을 A라 주고 밑에 거는 B라 준 겁니다. 그러면은 셀렉트 태그로 뽑아 올리는 것보다는 ID로 뽑아 올리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할 겁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달러에 선택자를 씁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ID가 A인 영역.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ID가 A인 영역이죠. 그래서 ID가 A인 영역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만 뽑아 올리면 되죠. 그래서 A 밑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기억납니까? A 밑에 있는 옵션들, 자식이라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죠. A 밑에 달려있는 자식들 중에서 옵션입니까? 그런 옵션들 중에서 요렇게만 쓰면은 A 밑에 있는 옵션들이 다 뽑혀 나오죠. 근데 우린 여기서 사용자가 뭐 했는 거? 내가 파란색 선택했다면 파란색 값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터링이 필요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옵션들 중에서 필터링.
걸러내는데 사용자가 뭐 했는 거? 선택했는 것만 뽑아내라 하는 것이 selected예요. 옆에는 의미 아시겠죠? 옆에는 의미 그죠? 이 select 태그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맞아요?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만 뽑아오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파란색으로 선택했으면 요게 뽑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게 뽑혀 나올 거예요. 요 옵션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부분에 요 옵션이 뽑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색상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요 value잖아요. 좀 지웠다가 다시 설명해 볼까요? A 밑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선택된 거. A 밑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이 이거라면 요 옵션만 뽑혀 나오는 것이 요 코드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요 컬러에 해당되어지는 값, value잖아요. 그럼 요 value만 다시 출연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선택했는 값들 중에서 선택자는 요까지 쓰면 되고요. 선택자는 뭡니까? 요 선택자가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요 선택자가 가지고 있는 값만 뽑아내 주세요라는 것이 value잖아요. 표기법 아시겠죠?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죠? 요 선택자 아래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선택된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값만 얘한테 넘겨주라는 겁니다. 저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찍고, 자,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S. 자, 새로 고침할게요. 테스트. 작성 완료. 그쵸. 자, 글자 색을 딱 눌렀어요. 요렇게 딱 누르는 게 바로 뭐예요? 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요 선택하는 덩어리가 돼요. 그 선택했는 것의 값만 가지고 오는 것이 컬러로 지정되는 겁니다. 돌려볼까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어줘. 바뀌었죠.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어줘. 바뀌었죠. 됐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바꾸어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이 바뀔 때만 움직이면 되니까 onChange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라고. 쉽네요. 그럼 얘는 이제 쉽겠다. 그죠? 얘는 하는 일이 비슷한데 대신 색상이 아니고 뭐만 바꾸면 돼요? 크기만 바꾸면 돼요. 자, 갈게요. 자, 함수 이름을 아래쪽에서 글자 크기 바꾸는 함수 이름은 뭐라 줬습니까? change size라고 줬어요. 자, 그거는 그대로 갑시다. 자, 펑션. 새로 코딩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대로 위에 있는 코드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바꿀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change 컬러가 아니고 change 뭐라고? 네, 사이즈였죠. 사이즈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죠. change size라고 바꾸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색상이 아니고 뭐예요? 얘는 컬러가 돼야 되죠. 컬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사이즈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색상이 아니야, 글자 크기야, 폰트 뭐예요? 사이즈예요. CSS 설정할 때 쓰는 코드가. 됐네요. 미리 여기다가 20픽셀을 선택하면은 20픽셀이라는 값이 넘어가도록 밸류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 선택하는 메뉴에 해당되는 값이 요 옵션의 셀렉티드 밸류 값으로 넘어갈 겁니다.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테스트 저 빨간 작성 완료 하면은 글자 나오고 버튼이 바뀌어 있죠. 파란색으로 해줘. 됐죠? 글자 크기를 좀 키워줘. 글자 크기가 키워줘 했는데 안 되네요. 제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잠시 한번 볼까요? 아주 바보 같은 걸 빠뜨렸다. 그죠? 뭡니까? 에고. 선택하는 그 셀렉트가 얘가 아니잖아요.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죠. 아주 바보 같은 걸 빠뜨렸네. 그렇죠. 수정할게요. A가 아니고 뭐라고? B라고. 됐죠. 저장할게요. 새로 고침. 다시 테스트. 자, 작성 완료. 글자 색은 파란색. 글자 크기는 40. 글자 크기는 20. 색상은 빨간색. 글자 크기는 50. 잘 되죠? 문제 없잖아요. 버튼 작성하기 누르면은 다시 작성할 수는 화면 뜨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이 작업이에요.
요런 뭐 줄 간격이나 뭐 요런 모습들은 다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 안에다가 디자인 코드를 좀 더 뭐 수정해서 구성을 다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기능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위에 있는 이 코드처럼 구성함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써서 구성을 했고요. 해당되어지는 선택자를 뽑아내 가지고 실행시키는 코드들은 전부 다 jQuery 코드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는 같이 섞여서 쓰여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까? jQuery를 코딩할까?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어떻게 돼? 없어요.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코딩하면 돼요. 자기가. 근데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보다는 jQuery라는 것이 훨씬 간결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편리하게.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것만 잘 뽑아내가지고 지금처럼 맞죠? 그 다음에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부 그런 코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만 봐가지고는 뭐지? 뭐 그렇구나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요. 시작이.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GitHub에 이 예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긴 하되 보고 이 영상 설명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도전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글자 색, 글자 크기가 아니라 또 뭐 하나를 더 넣으면은 계속 이제 화면 편집에 대한 기능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걸 하나씩 더 넣어본다라든지, 맞습니까? 여기 지금 텍스트 에리아만 있는데 다른 입력 상자들 많이 있죠. 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한번 넣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추가하면은 프로그램이 버전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예제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예제는요, 우리 교재 그 379페이지 책 한번 펼쳐봐 주세요. 376페이지. 그 앞에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주제가 each라는 메소드였어요. 그쵸? 이게, jQuery에서 제공해주는 반복문의 구조를 each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교재에서 예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예제가 지금 이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each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구나라고 이해하고요. 이 예제를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면은 불고기 버거, 치즈 버거 뭐예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했는데 디자인도 없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가 뭐 돈 벌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불고기 버거 주문하려고 그래. 한 개. 그 다음에 라츠 버거 주문하려고 그래. 한 개. 그 다음에 코코아 2잔 주문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문 끝났어. 주문하기 클릭하면은, 예, 맞아요. 간단합니다. 너 주문하는 거 총 14,000원이야. 돈 내놔, 이거예요. 그죠? 해서,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이 체크박스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지만, 그죠? 뭐, 터치 스크린 형태라면은 키오스크처럼 화면 UI만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지금은 14,000원 줘. 요것만 하지만은, 뭐 조금 더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돈 벌 거라면은, 그때는, 주문한 게 무엇인데, 합계는 얼마입니다. 뭐, 결제 방식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주문 번호는 몇 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화면에 뜨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each, 그쵸? 요 메소드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기능만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여기에 each가 어디에 들어갈까? 도대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사용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들을 선택하려고 하면 체크박스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합계를 계산해 주면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사용자가 이 체크박스 중에서 무엇을 체크했는지를 찾아가야 되죠. 어느 걸 체크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러려고 그러면 이 체크박스들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체크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하면서 다음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니까 반복?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each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 가서 new 파일 할게요. 우선 저장부터 잠시 할까요? 할게요. save 해서 마찬가지로 etc 폴더 안에 저장하겠습니다. each를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each.html이라고 줄게요. each 됐습니다. 됐죠? 네, 맞습니다. HTML 기본 코드는 이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잠시 볼까요? 아래쪽에 지금 이 HTML 코드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그렇죠. 이런 체크박스와 입력 상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맞습니까? 체크박스들과 입력 상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들이죠. 코드들이고, 요 체크박스별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분해 놨다. 그죠? 여기 보면은 각 체크박스가 불고기 버거, 치즈 버거, 스파이시 버거, 라치 버거 뭐 이렇게 그죠? 불고기 버거, 치즈 버거, 스파이시 버거, 라치 버거 이런 버거들에 해당되는 체크박스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ID 값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되죠, 그죠? ID 값으로 이렇게 줬고. 좀 이따 우리가 뭐 코딩할 때 하겠지만 너 불고기 버거 지금 주문하려고 체크했나? 라고 물을 때 결국에는 이 체크박스 이름이 ID가 불이니까 불에 대해서 코드상에서는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불고기 버거의 주문을 한 개 했는 건지 빅맥에 한 개 했는 건지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력 상자에도 input type equal text죠. 여기들도 어느 입력 상자에 지금 값이 1이 들어갔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입력 상자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이름으로 ID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두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같은 체크박스들이고 같은 input type equal text들이지만은 그렇죠? input type text들이지만은 이것들이 어느 버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요 ID들 맞습니까? 이런 ID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코드상으로는 나중에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코딩 할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스크립트 코드에 기본적으로 jQuery 코드 쓰겠다라고 CDN으로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document 맞나요? jQuery 코드 선언문이 빠졌다 그죠? 갈로 열고 document 뭐죠? ready죠. ready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펑션 해서 콜백 함수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코드 구성하는 게 기본 구조죠. document.ready 펑션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jQuery 코드가 실행돼야 될 타이밍은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고 나면 실행되는데 그렇다 해가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주문을 했어. 이 주문하려는 결국은 이 버튼이잖아요. 마지막 이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맞죠? 합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어딘가에 보면은 맞네요.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얘를 뽑아내야 된다. 그죠?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태그로 뽑아내기는 좀 곤란해요. 그럼 결국엔 타입을 붙여가지고 인풋 태그들 중에서 타입 속성이 버튼인 거를 클릭했을 때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ID를 쓰든지 맞죠?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선택지로 뽑아내면 되는데 저는 ID를 쓸게요. ID 이름이 방금 뭐였어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ID를 쓸게요. 달러에 ID 샵이죠. 이름이 뭐였다고? 주문 그렇죠? 이었는데 얘가 뭐 되면은 클릭되면은 맞아요? 클릭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알려주면 되죠. 그때 할 일이 함수로 미안합니다. 코드가 일로 가죠. 여기 와야 되죠. 됐어요. 함수가 하나 있을 건데 물론 콜백 함수겠죠. 이 콜백 함수가 하는 일을 실행하세요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전체에서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수량들을
찾아내고 합계를 구해서 출력해 주면 되죠.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맞죠? 누가 필요해요? 결국엔 어디에서 체크가 됐는지를 모를 거니까 이 체크박스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체크박스들을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점검한다. 그게 지금 이번 예제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뭐였습니까? 이치문이죠. 이치문. 그렇죠. 그럼 이치문을 써서 반복을 할 건데 반복할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코드에서 볼까요? 반복할 대상은 이 체크박스들 중에서 사용자가 나 주문할 거야 라고 체크했는 것들 맞죠? 걔네들을 순서대로 반복해 가면서 합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구장에서 필터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에 선택자입니다. 누구를 뽑아내야 돼요? 체크박스들 인풋 태그들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필터링을 하기를 뭘로 되어 있는 거? 버튼은 필요 없잖아요. 체크 박스들로 만들어져 있는 맞습니까? 들만 필터링 하는데 됐어요? 맞죠? 했는데 이렇게 체크된 것들만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되죠. 이 체크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산하는데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체크된 것들만 체크박스에서 체크하는 걸 체크드라 그러죠? 체크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반복합시다. 그 이치문이에요. 할 일을 함수문으로 콜백 함수겠죠? 구성해 줄게. 펑션 코드 틀렸네요. 해줄게 하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을 이 안에 써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게 이 체크된 게 이제 순서대로 체크된 것들만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반복할 거예요. 그럼 체크된 게 불고기 버거인지 치즈 버거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 곱하기 수량을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합계에 보태주면 되죠. 그렇다면은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코드가 새로 보이는 코드일 거예요. 자, if 해서 지금 체크했는 것이 불고기 버거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합시다. 맨 첫 번째 거니까. 달러에 맞아요? this라고 써야 되겠죠. 네, this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is 해서 샵에 밑에 뭐였죠? 불고기 버거의 id가 불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불이냐 그렇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 일이 이겁니다라고 알려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죠. 인풋 태그에서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체크된 것들만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된 것이 불고기 버거인지부터 우선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체크된 거, 이 반복하게 될 대상 중에서 지금 반복하기 위해서 뽑아낸 이 첫 번째 대상, 체크된 걸 순서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온 거, 현재 가져온 자기 자신, 디스가 불고기 버거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은 다음에는 또 얘에 대해서 또 검사하겠죠. 또 다음 요거에 대해서도 검사하겠죠.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검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냐 아니냐 판별하는 겁니다. 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이 1이라면은 주문 수량 1 곱하기 이 불고기 버거의 단가만큼 곱해서 합계에 나중에 누적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합계를 가지고 가야 될 변수가 하나 필요하네요. 변수 하나 선언해야 되겠다. 그죠? 합계를 가져가게 될 변수 하나 만듭시다. 자, 위에다가 반복문에 들어오기 전에 필요하겠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뭐라 만들까요? 가격이니까 price라고 줄게요. 초기값 0 주면 되겠죠. 초기값 0 시켜놓고 자 여기에다가 price가 그 전에 price에 맞습니까? 합산이 되면 될 거예요. 어떻게? 이 수량만큼 불고기 버거가 체크됐다면 이 체크된 것이 불고기 버거라면은 불고기 버거의 수량만큼 맞아요? 곱하기 해서 불고기 버거의 단가를 해주면 될 겁니다. 불고기 버거의 수량을 가지는 텍스트 박스 이름이 뭘로 되어 있죠? 여기 있죠. X라고 줬네요. 맞습니까? X라고 주었습니다. 해서 X. 미안합니다. X. 뭐예요? value죠. 그렇죠. X. value.
그래서 x가 가지는 값, 맞습니까? 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네, 얼마 해주면 돼요? 불고기버거 얼마예요? 한 4,000원 정도 한다고 볼까요? 요렇게. 되겠어요? 요렇게 코딩하면 되죠. 그럼 요 계산부터 먼저 하고, 갈로 닫을까요? 먼저 하고, 했는 것을 기존에 다른 것을 합산하고, 누적해서 계속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다 찍어줄 거거든요. 누적할 거예요. 이 코드 간략화할 수 있죠. 그죠? 이전에 결과에다가 누적한 걸 다시 넣어준다라는 거. 간략화할게요. 이거 어떻게 간략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플러스 이퀄.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누적시킵니다. 그러면 이 갈로 안 쓰고도 정리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당겨 올릴게요. 이제 필요 없네요. 그죠? 코드 한 줄 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누구에 대해서 있는 겁니까? 불고기 버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합계 계산해 줍니다. 다음 누구 해야 돼요? 혹시 체크된 것이, 맞아요? 체크박스에 체크된 것이 얘가 아니고 얘일 수 있잖아요. 치즈버거.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else, 혹시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걸 검사해 봐야 돼요. 그게 누구야? 똑같아요. 위에 코드하고. 이번에는 이 this가, 맞습니까? 이 this가 is, 불고기 버거가 아니고, 이 is는 누구, 이번에 누구 검사해야 돼요? 치즈버거 검사해야 돼요. 밑에 볼까요? 치즈버거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 두었었죠? 치즈버거는 아이디 이름을 뭘로 했어요? 체크박스 이름을 치즈라고 했어요. 해서 여기다가 샵 붙이고 치즈 하면 되겠다. 그죠? 이면은 마찬가지죠. 이면은 이번에는 이 코드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프라이스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이 프라이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번에는 대신에 불고기 버거의 주문 수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즈버거의 주문 수량을 하니까 x 밸류가 아니고 치즈버거의 주문 수량이 돼야 될 것이고, 치즈버거의 가격이 4,000원이 아니라면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치즈버거의 주문 수량, 치즈버거의 주문 수량은 여기다, 그죠? 이름 뭘로 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Y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Y로 바꿀게요. 그리고 치즈버거는 3,500원이라고 합시다.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 할게요.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요런 순서대로 체크됐으면은 계산에 넣어주고, 체크됐으면은 계산에 넣어주고, 안 됐으면은 흘러내려가서 체크되는 거 보고 또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체크박스에 체크된 것들만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그 체크가 여기 중에 어느 것인지, 불고기 버거인지 치즈버거인지에 맞추어 가지고 합산을 계속 누적시켜주는 코드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우유까지 해야 될 거예요. 맞겠죠? 이 코드를 아래쪽에 계속 구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꺼번에 코드 구성할게요. 예, 한꺼번에 제가 코드를 미리 구성했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요. 같은 개념이죠. 그죠? 불고기, 치즈, 스파이시, 너트버거, 빅버거, 코카콜라, 코코아, 밀크. 각각 중에서 누가 체크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맞죠? 체크된 것이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걔네들의 주문 수량만큼 단가들을 곱해 가지고 계속 합산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체크된 것들에 대해서 반복을 마치고 나면, 맞습니까? 반복을 마치고 나면 총 합계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프라이스에 있겠죠. 그것을 어디에 찍어주면 돼요? 이 자리에 찍어주면 돼요. 자, 찍는 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집시다. 어디에요? 찍는 자리가 여기 있죠. 이 자리에 찍습니다. 그죠? 아웃이라는 영역에 찍으면 되네요. 그렇다면은 반복을 마친 다음이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뭐예요? 뭐라 하면 되죠? 뭐라 하면 돼요? 달러에, 맞아요? id가 뭐라고? 아웃인. 맞습니까? 점 텍스트로. 맞죠? 누가 들어가면 돼요? 프라이스가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볼까요? 맞는지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컨트롤 S, 컨트롤 Shift B. 자, 됐습니다. 불고기 버거 1개 주문하기.
에러 있네요. 뭐가 에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드의 콘솔에 구라인에 한번 볼까요? 구라인에 잠시 글자 좀 키워볼게요. 이 부분 에러, 여기 갈로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레디의 펑션, 이 갈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닫는 갈로가 제 밑에 있을 건데. 그렇죠. 여기서 닫기는데. 여기 닫기는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요. 전체 갈로를 닫는 게 생략 빠졌죠. 이 부분도 잘못됐네요. 저장해 볼까요? 새로 고침. 불고기에 하나. 우선 테스트 해볼게요. 네, 나오네요. 나머지는 문제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렇다면은 코드를 다시 화면 정리 좀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좀 당겨 올리겠습니다. 화면 정리 좀 할게요. 예. 볼까요? 저장하고 컨트롤 S 새로 고침 해볼게요. 컨트롤 Shift B 새로 고침 했습니다. 불고기 버그 하나, 라츠 버그 하나, 주문하기 클릭 8,000원. 볼까요? 맞는지. 코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주문 버튼을 클릭하면은 맞죠? 클릭하면은 가격을 0으로 세팅한 다음에 인풋 태그들 중에 체크박스들 중에 체크된 것들만 반복하자 이거야. 그럼 얘하고만 체크됐으니까 체크된 것들을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아래 일들을 처리할 거야. 그때 체크된 것이 어느 버그인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질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불고기 버거였냐? 물어보고 맞으니까 맞죠? 맞으니까 요렇게 곱하기 4,000 해서 프라이스의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반복하면 되죠. 다음 체크된 것에 대해서 또 반복할 거예요. 지울까요? 그럼 이번에는 체크된 게 얘니까 얘를 들고 왔어. 그죠? 체크된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데 마찬가지죠. 이 체크된 게 불고기 버거인지 아니야. 치즈 버거인지 아니야. 스파이시 버거인지 아니야. 라츠 버거야. 맞잖아요. 맞으니까 4,000원 곱해서 또 합산에 넣어주겠죠. 그럼 앞전에 합산됐던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래쪽으로 코드 좀 내려볼까요? 뻔한 이야기다, 그죠? 다 끝나고 나면은 반복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죠? 이 출력될 영역, 이 영역이 아웃이라는 영역이죠. 맞아요? 볼까요? 좀 글자를 줄일게요. 네, 그럼 다 보인다, 그죠? 여기에 출력될 영역이 아웃이라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다가 텍스트의 값으로 계산된 프라이스 값을 찍어주고 있죠. 8,000이라고. 맞습니다, 그죠? 어렵진 않은데 조금 뭐 복잡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인데 이 예제의 핵심 코드는 요거 공부하려는 겁니다. 이치.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체크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반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버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계산에 넣으면 되니까 이와 같은 if문으로 반복문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했는데, 요 세 개 예제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GitHub 사이트에 소스 코드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딩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해보세요. 난 이런 것까지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상했는 걸 넣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이 코드에다가 한번 직접 코딩을 해서 살을 붙여보라고요. 그게 코딩 공부의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렇죠? 이해를 하도록 보면서 만들어 보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럼 질문하면 되죠. 저한테. 그죠? 톡으로 질문하든지 아니면은 뭐 메일 또는 전화로 여하튼 질문해 가지고 해결하는 태도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십시오. 아시겠죠? 이 세 번째 예제도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두 개입니다. 네, 과제는요. 좀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직접
봤다면은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만들어 보라는 건데, 제가 직접 만들면서 설명했던 분량보다 이게 뭐 학교에서 같이 하는 형태의 퀴즈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푸시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직접 만들어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고 코딩해보는 단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요.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를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거.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퀴즈 1, 퀴즈 2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뭐 다른 이름 붙여도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학번을 입력하세요. 그죠? 1905001이라고 입력했어요. 성명을 입력하래요. 조정현이라 입력했어요. 심플하죠? 확인 눌러요. 예,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입력했는 것을 옆에 텍스트 박스 옆에 노출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1907005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을 나하나 이렇게 확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방금 입력했던 거 옆에 계속 붙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또 뭐 입력 새로 하면 또 붙을 거예요. 입력했는 거 또 옆에 붙을 거예요. 입력했는 거 또 옆에 붙을 거예요. 그렇죠.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는 것이 싫으면은, 보기 엉망인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싶으면은, 지우고, 입력되는 새로운 것만 여기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입력되면 계속 붙일 거야. 그냥 추가로. 붙여나갈 거야, 옆에. 하고 싶으면 이래 해도 좋고, 아니야, 나는 기존의 건 지워지고, 항상 새로 입력했는 것만 화면에 보이도록 할 거야. 라면은 그것만 보여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노출시킬 건지는 둘 중에 어느 걸 할 줄 알면은 다른 거 하나는 조절할 줄 안다는 걸로 지금 돼요. 해보면은 되기 때문에 요거 쉽게 한번 출력하도록 jQuery 코딩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이게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1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예제 있죠. 이치를 소개하는 코드의 주문하고 비슷하죠. 체크하고 주문 수량 넣고 체크하고 주문 수량 넣고 누르면 아마 여기 보일 거예요. 그죠?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할 게 좀 있을 겁니다. 아메리카노예요. 몇 잔 할 때 지금 여기에 내가 직접 한 잔 이런 입력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그죠? 여기 보면 버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HTML 태그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input type equal 해서 우리 보통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썼는데 텍스트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돼요? 맞아요. 숫자만 전용으로 받겠다. 이거 넘버라고 쓰시면은 이 모습이 돼요. 그래서 뭘 할 건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핫초코도 나 한 2잔, 하나, 둘 했어요. 그럼 아메리카노 핫초코 각각 3잔, 2잔 시켰으니까 주문하기 누르면은 클릭, 요렇게 딱 뜨면 돼요. 그죠? 뜨는 게 조금 더 착하게 뜬다, 그죠? 선생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3잔, 핫초코 2,500원짜리 2잔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결제금액은 11,000원입니다 하고 딱 알려주잖아요. 제가 했던 세 번째 예제보다 조금 더 친절한, 그죠? 친절한 가게인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제가 했던 예제의 이치문을 활용해서 하되 출력되어지는 것이 메뉴와 수량, 그리고 총 금액이 같이 나오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겠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응용의 폭을 한번 넓혀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과제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는 단계로요. 도전해 보고요. 제가 요 화면은요,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요, 미안하지만은 조금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코드에 참고해서 옆에 놔두고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 하고요. 혹시 모르면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그죠? 이 부분 영상 돌려보면서 나도 이렇게 실행되는지, 자기가 맞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제 영상 돌려보면서 같이 한번 맞추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요. 작성했는 2개를 이번 과제로 제출해 주면 되고요. Y 클래스에 설명해 두겠습니다. 해둘 건데 코딩하는 작업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돼야 되니까 제가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개발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에러예요. 그죠? 그러고 개발하다 보면 제일 많이 힘든 게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안 떠올라요. 정작 생각 안 떠올랐는데 코딩해보니까 온데 에러 투성이에요. 이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데 이걸 혼자 해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하지 않을 때에 가지게 되는 한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안 되거나 뭐 에러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요, 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요, 연락하세요. 전화를 하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톡을 하든지 화면 캡처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막혀있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이 노력은 꼭 하세요. 해야지 한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2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아마 jQuery 공부하면서 이제 이번 과제가 제일 어떤 좀 실질적인 공부의 내용이 되지 싶습니다. 이번 주차에 학습해야 될 내용하고 과제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